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 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서영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일본이 이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부활과 관련해서 뭐 회의론이 있다고 해서 오늘 서영태 네. 기자가 이 부분 취재해 오셨다고요. 네, 혹시 하면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죠. 군대에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사실은 뭐 아주 저희 세대들한테 익숙한 얘기예요. 네. 그건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익숙해하는 말인데 일본에서도 그런가 봐요. 네. 근데 이 하면 된다라는 일본의 어떤 정신론이 문제다라는 비판이 있어서 문제다? 네. 예. 왜냐하면은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 칼럼에서 뽑은 문장인데요. 네네. 일본이 지금 일장기 반도체, 그러니까 일본 반도체의 부활을 꿈꾸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냥 일본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돈도 투입하고 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나랏돈 낭비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 하면 된다 반대네요. 이게 네. 굉장히 자조적인 그런 얘기네요. 네. 예.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하면 된다 해서 되겠어? 이런 비판이 아하. 일본 내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 그 배경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이 칼럼이 나오기 전에 지난달 6일에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디지털 산업 전략을 발표했는데 네. 2030년까지 일본 반도체 매출을 3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조 엔 정도인데 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일본 경제산업성 입장에서는 이 흐름에 뒤처지면은 네. 이건 국가 사활이 걸리는 문제다. 뭐 그렇게 아주 각오를 다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큰 돈을 쓰려고 하는 거죠. 사활이 걸렸으니까. 그렇죠. 1980년대는 일본 반도체가 히노마루 반도체, 일장기 반도체가 네. 세계를 호령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로 돌아가는 걸 다시 꿈꾸면서 부활을 꿈꾼다 이거죠. 민과 관이 10년 이상, 10년 동안 우리나라 돈으로 90조 원 이상을 네. 투입하자. 이런 구상인 겁니다. 네. 큰 구상이네요. 맞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사례가 라피더스라는 기업인데 네.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네.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뭐 시청자분들께서 워낙 잘 아시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네. 지난해 11월에 출발하면서 도요타, 소니 등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8곳이 출자해서 설립을 했고 그러네. 일본 정부도 현재까지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설명을 도와주면 라피더스는 라틴어로 빠르다라는 뜻인데 네. 과거 일본 반도체가 잘 나갈 때 그때 히타치 제작소도 잘 나갔거든요. 그렇죠. 그 히타치 제작소 출신의 고이케 아츠요시라는 분이 사장입니다, 지금. 네. 근데 이분이 라피더스를 가리켜가지고 이거는 일본에 주어진 일본 반도체 부활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이 라피더스라는 기업이 주력하는 게 로직 반도체인데 네. 삼성전자랑 TSMC처럼 2나노를 노리고 있어요. 바로 경쟁자네요. 바로. 지금 40나노 수준인데 2나노 그냥 껑충. 네. 이거 여기까지도 잘 아실 겁니다. 예, 예. 2027년 양산의 목표로 한 우리나라 돈으로 45조 원 정도 필요합니다. 일본 돈으로 5조 엔이요. 네. 근데 일본 정부에 18조 원 정도를 요청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니혼게이자의 신문에서 대만 TSMC랑 삼성전자랑 개발 경쟁해가지고 생산이 있겠느냐. 하하. 만약에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민간 자금이 왜 안 몰리냐? 왜 국가에 의지하려고 하느냐? 이건 그냥 돈 낭비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예. 결국은 근데 이게 내용경제 신문의 논조를 제가 좀 이해할 수 네. 없는 게 일본은 지금 사실상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 굉장히 뒤처져 IT나 이 반도체에서 특히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일본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 오만할 정도로 이렇게 자신만만한 게 보통의 모습이었는데 네. 왜 이렇게 회의론이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저희야 일본의 사정을 늘 팔로우하지 못했지만은 예. 그 80년대 반도체 망한 이후에 네. 일본이 여러 차례 반도체 부활을 과거에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20년 전에도 물론 좀 반도체를 오래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 초반에 부활을 시도한 게 트레센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역시나 파운드리였는데 네. 히타치 제작소랑 대만 파운드리인 UMC가 합작해서 설립한 기업입니다. 2000년에 설립됐고 현재 라피더스의 고이케 사장이 당시에도 리딩을 했습니다. 네네. 트레센티라는 이름도 라틴어예요. 네네. 라피더스처럼. 아하. 그러니까 웨이퍼 직경이 300ml니까 300을 이제 라틴어 트레센티 이렇게 한 건데 예.
근데 현재 라피더스처럼 일본을 대표하는 파운드리로 거듭나고자 했고 당시 구상이 뭐였냐면은 당시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대형 반도체 메이커들이 있으니까 한 11곳 정도가 네. 이들이 협력해가지고 기술을 개발하면은 그 기술을 이전 받아가지고 반도체를 양산한다. 이런 마스터 팹이 된다. 이런 구상이었는데 네. 이 기업들 간의 제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기업들 간의 제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트레센티는 다른 회사 흡수가 됐고 고이케 사장은 트레센티를 독립시켜가지고 일본을 대표하는 파운드리 어떤 중심으로 만들려 했는데 실패로 끝났다. 그런 이렇게 막 거죠. 씁쓸한 기억을 회상을 합니다. 예. 또 2002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게 아스프라라고 역시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일본 반도체 업체들이랑 일본 정부가 돈을 모아가지고 네. 지원을 했는데 한국 반도체 리더십을 뺏긴 계기가 퍼스널 컴퓨터 때문이잖아요. 네네. 퍼스널 컴퓨터 시대 때 한국 삼성전자가 약간 저가 이렇게 칩을 잘 만들어가 메모리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랬죠. 일본을 제쳤는데 네. 휴대전화 시대가 이제 2000년에 오니까 일본은 역시 이 타이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재역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야심작으로 내민 건데 여기에도 나라 돈이 300억엔 이상 쓰였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3년 뒤에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예.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 출자자 사이에서 이해관계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업체들이 아스프라를 통해서 당시 첨단이었던 90나노를 개발하고 그리고 시제품을 생산한다면 이것을 응용하려 했는데 네. 이게 제휴가 잘 안 되니까 그렇군요. 결국에는 그냥 각기 알아서 90나노 만드는 방향으로 가버렸죠. 여기에 또 차례 또 있습니다. 이번엔 메모리인데 네. 엘피다라는 기업도 있어요. 엘피다. 일본 정부가 지원했는데 기억나죠. 비교적 최근이라서 네네. 조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역시 경제산업청 주도로서 여러 반도체 회사의 디램 사업부 다 떼어가지고 합쳐가지고 탄생시켰는데 그리스 신화 속에서 희망의 정령 엘피스에서 이름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본의 희망이었습니다. 역시 예. 부활을 위한.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휘청이고 일본 정부가 법을 바꿔가면서 300억엔씩 지원했는데 그 역시 2014년에 미국 마이크론에 마이크론 흡수가 흡수가 됩니다. 맞아요. 예.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되겠냐? 이런 회의론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럴만 하네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실패 사례들도 있고 실패 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 뭐 이렇게 네. 기대해보는 시각도 있지는 않을까요? 네. 라피더스는 다를까 싶은데 네. 물론 차이점은 있습니다. 미국이랑 유럽이랑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고이케 사장의 말이 일본 반도체 산업 그래, 망했어. 근데 쇠퇴한 원인은 뭐냐? 일장기 자체주의.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만 자체적으로 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망한 거다. 그러니까 탈자체주의를 해야 된다. 예. 다른 나라들과 협력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라피더스가 기술 파트너로 꼭 집어서 손잡고 있는 게 미국 IBM인데 IBM이랑 같이 2나노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IBM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이전하는 데 특화한 기업이에요. 페브리스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랑도 협력 관계입니다. 네네. 이 IBM이 10년 이상 2나노를 개발을 했고요. 예. 그리고 2021년에 2나노 시제품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삼성전자를 라피더스가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IBM이 기술 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기술은 결국 IBM이 개발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라피더스가 유럽이랑도 손잡는데 유럽의 최대 반도체 싱크탱크 연구기관인 아이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랑 파트너십인데 아이맥의 최첨단 제조 설비를 활용해가지고 연구 개발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도 라피더스가 기술력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 외국의 도움이 일본의 반도체 제조 부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또 때마침 또 서방이 일본을 지정학적인 요충지로 보고 있잖아요. 네네. 예. 중국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일본을 좀 지원해서 반도체 공급망을 탄탄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구상인데 예. 일본이랑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고자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파트너십을 맺었고 최근에 아주 최근에 이번 주로 제가 기억하는데 EU의 집행위원도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반도체 협력을 다지기 위해서 네.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의 국책 파운드리라고 불리는 뭐 일본 정부는 국책 아니다 얘기하지만은 국책 파운드리다 이렇게 불리는 라피더스가 성공하려면은 장애물들이 있겠죠. 네. 일단 첫 번째로 지진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약간의 진동에도 멈춰서게 되는데 그렇군요. 일본에선 지진이 잦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잦은 지진이 좀 불리한 환경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고 김양팽 연구원이 말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첨단 반도체 제조를 좀 쉬었으니까 기간이 오래됐으니까 아무래도 인력 필요 없겠죠. 근데 인력 부족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네네. 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고급 인력이. 그리고 무엇보다 라피더스가 TSMC나 삼성전자랑 다른 거는 고객과의 선순환 사이클을 구축하지 못한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네. 이 TSMC랑 삼성전자가 차세대 칩을 개발할 수 있는 거는 돈이 있는 건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애플이나 퀄컴 같은 기업으로부터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팔았잖아요. 예. 돈을 받았잖아요. 네. 그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라피더스는 신생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어렵다. 천문학적 자금이 좀 필요하고 그랬겠군요. 김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신생 기업의 2나노 주문이 들어갈지가 그것도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버티냐? 뭐 돈으로 버티겠죠. 예, 천문학적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이것도 자금 조달도 잘 될까도 좀 궁금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박재근 한양대 교수의 의견인데 과거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조율이 잘 안 되고 협력이 잘 안 돼서 실패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출자자도 지금 8군데란 말이죠, 기업들이. 그렇죠. 네. 이게 또 출자 추가로 자금 조달하는데도 좀 뭔가 서로 의견이 좀 일치하지 아니 않을 수도 과거에도 있어요. 그렇게 그 컨소시엄 형성했다가 그렇죠. 지금 안 된 경험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일본 정부도 필요하면 다 지원해줄게 뭐 이런 입장인데 마냥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 거도 약간은 좀 미지수가 되겠어요.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가- 보니까 예. 일본 정부가 현재 막 팔 걷어붙이면서 해보자 이러고 있는데 네. 일본 안팎에서 회의론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죠. 예.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본에 여기다가 하나 더 극복해야 될 거라고 하면 네. 여전히 이 노트북에다가 하드디스크 붙여서 쓰는 거하고 사무실에서 팩스로 이메일이 아닌 네. SNS가 아닌 팩스로 네. 보내는 게 통상화되어 있는 그런 네. 관례들을 좀 없애는 게 일본으로서는 더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은 디지털이랑 참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죠. 예. 보고서를 제가 그 일러로 된 거지만 이렇게 보면서도 뭐 약간 좀 PPT 잘 못 만드는 사람이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제가 예, 하여튼 일본 좀 느린 건 디지털 사실인데 산업 정략 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그래도 일본이 네. 한번 성공을 하면 또 그 세계 첨단을 달리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경계를 좀 해야 하면- 되겠네요. 네. 경계를 좀 해야 그렇기 되겠어요. 때문에 그렇죠. 네. 하면 될지, 하면 되는 것인지, 하면 해도 안 되는 것인지 조금 더 네. 지켜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서영태 기자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